2%면 2%, 3%면 3%.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해 3% 오르고 내년에 3% 오르고 그 후에 3% 오르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야. 그 맥시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요즘 또 오래 살잖아요. 그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지불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경제활동 안 하잖아. 소비가 안 되잖아요. 나가서 뭐 젊은이들처럼 뭐 엄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뭐 새 차로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행도 안 다녀요. 나이 들면 힘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요즘 제가 고령화를 공부해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해. 그죠?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당장 닥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아파트 3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분담금이 4억 7천만 원. 근데 거래되는 가격을 보니까 5구제곱미터가 4억 2천만 원, 4억 2천5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이런 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다니까. 가격이 내가 파는 가격이 4억 2천5백인데 추가 분담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기사로는 서울 아파트에 매매가 불붙었다. 이제 이런 강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6월달 거래 신고가 조금 더 남았거든요. 이제 마감 기간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이게 20일 안에 신고해야 될 거래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6월달에 한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이제 그런데 6월 거래 신고한 게 벌써 5천 건이래. 이게 자꾸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거래가 많이 되다 보면 일부러 거래 신고를 늦춘다고. 근데 벌써 5천 건이니까 6월 달에는 6천 건이 넘을 거로 예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달 현재 서울의 총 거래가 5,188건, 5천 건 넘었어요. 그래서 6월 계약분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니까 아직도 한 20일 남았네요. 그죠? 지난달 4월에 4,990건을 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신문에서도 시장에 불이 붙었다. 불기둥이다. 그리고 조금 부동산 아는 투자자들도 야, 이렇게 되면은 곧 정부의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사실 또 규제에 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규제에 관한 얘기가. 이미 발빠른 경기도지사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버렸고, 그죠? 묶어버려서 거래를 좀 제한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정부는 아직 그 큰 액션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관망을 하겠죠. 관망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만 정부도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면 완전히 민심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사건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죠?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다가 여기서 집값마저 급등을 하면 완전히 뭐랄까요? 인기를 잃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그죠? 왜냐면 좌파 정부가 집값의 급등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겠죠. 없으면 바보죠. 그건 바보. 그죠?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입장 아니면 여기 이제 관련되는 기관에서 조금씩 건의를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지나치게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야, 어느 정도 집값은 좀 거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좀 약간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좀 돼야 세수가 들어오잖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놔두겠죠. 그죠? 근데 너무 과열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규제가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9월까지는 관망을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을 보니까 강남권보다는 준상급직 마용성이죠. 그죠? 마용성에서 거래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강동구에서 5월에 308건인데 6월에 438건 엄청 늘었죠. 성동구에서 291건이 376건 중강남이죠. 이런 데가
마포구는 뭐 비슷하네요. 10건 정도 늘었고, 동작구도 좀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198건에서 248건. 목동에 있는 양천구도 215건, 한 건 정도 늘었고, 여기는 이제 재건축 지역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늘었네요. 영등포도 조금 늘었고, 그죠? 관악구, 도봉구, 성북구 다 늘었는데, 역시 마용성에서 거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거래량은 한 6천 건을 넘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규제로서 뭘 서서히 얘기하냐면 이 DSR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DSR 규제를 제대로만 적용하면 집값 상승을 멈출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전세 대출하는데 DSR 규제가 있다. 그러면 전세값이 안 올라가죠. 그죠? 전세값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월세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 갭도 잘 못하잖아. 근데 일반 무주택자에게 전세 대출을 DSR 규제를 못해요. 그죠? 이거 했다가는 요거도 먹으니까 표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유주택자에게만 DSR 규제를 하겠다, 할 것이다 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죠? 근데 유주택자들에게는 DSR 규제가 어느 시기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DSR 규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 그 청약시장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약시장에 대부분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프리미엄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DSR 규제를 해버리면 당연히 뭐 그전에 그 사람들도 신용융자 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집을 살 수가 없어. 특히 강남의 고가주택은 돈이 없는 사람은 청약도 못 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도금의 DSR 규제는 최후의 선택인 것 같아. 그거는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그것도 하면 얼마나 또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해야 DSR 규제는 유주택자 전세 대출에 들어간다. 근데 그 정도의 규제 가지고는 집값을 못 잡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의 규제 가지고 못 잡는다. 그러면 이제 또 집값이 또 급등하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어떤 대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 집값이 오르는 뒤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지금 급등하기 전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급등한 후에 내놓으면 뭐냐고. 그러면 급등 가격에 집값을 잡은 사람은 꼭지를 잡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이게 규제가 들어오냐라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열될 때 또 더 과열될 때 어떤 그 타임이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막 계좌가 취소된다, 계좌가 안 나온다, 계약이 취소된다, 막 신고가 돌파한다, 막 사회적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잡은 사람들은 꼭지 잡을 수 있어. 그죠? 규제가 들어가면 시장은 멈추니까. 그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너무 고점에 잡는 거는 그것도 무리해서 고점에 잡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조금 너무 높은 가격에 잡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으로 가겠죠, 그죠? 돈들이. 자, 그때 좀 수도권은 괜찮거든요, 가격이. 아직은 매물도 있고. 그렇게 또 서울에 규제가 들어가고, 그 온기가 또 수도권으로 가고, 또 수도권에 규제가 들어가면 또 뭐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